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1차로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질문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모아주신 질문 내용들을 저희가 짧게 압축을 해서 그 질문 내용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방송을 했는지 살짝 말씀드리면 온라인 광고가 왜 중요한지,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광고를 할 건데 광고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서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그 전에 광고를 하려면 쇼핑몰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쇼핑몰을 만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궁금하시면 지난 회 거를 한번 보시도록. 자, 이번 회차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인데, 온라인 광고에서 최근에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이슈화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뭐 배너 광고나 키워드 광고 이런 거 이외에 다른 또 마케팅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개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원래 자화자찬하면서 방송해요. 소개 너무 거해서. 그 핫한 거 뭐 SNS죠. SNS가 워낙 핫하고 뭐 그 이전부터 예전부터 최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핫하고 있는 바이럴. 결국 SNS도 이제 일종의 바이럴. 그렇죠. 왜냐면 개인화된 매체에서 어떤 입소문을 계속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SNS도 바이럴 매체라고 크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뭐 SNS들 들어가기 전에 약간 아까 검색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그 검색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색이라는 것이 뭐 좀 크게 나누면 일단은 검색을 했을 때 브랜드 자체가 처음에 보여지는 그 일반 키워드 광고 영역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는 어떤 후기 혹은 네. 그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보는 영역, 네네네. 그런 영역들이 대부분 뭐 블로그, 카페, 지식인 혹은 이제 넓게 가서 지금 말하는 SNS 매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검색 관련된 광고라는 거는요, 그 얼마나 내가 잘 보여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 영역들은 그렇잖아요. 그 컨텐츠는 누구나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데 노출 싸움이네. 그래서 노출이 얼마나 내게 먼저 될 거냐, 딴 애들보다 잘 보일 거냐. 그 보통 이제 그래서 SEO라고 얘기를 해요. 뭐 서치 엔진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내게 잘 보이는 거. 나 외울 뻔했어. 안 써요. 서치 엔진. 이게 요즘에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솔루션에서 뭐 만들 때도 보면 옵션 중에 뭐 SEO 뭐 키워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동으로 포털에서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다양한 영역의 컨텐츠들을 배치를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제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비법 같은 거예요. 그것을 돈을 주고 광고를 사는 형태도 있고요. 어떤 그 로직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하긴 하는데 보통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기 중에 나는 댓글 많은 거 먼저 보여줄래? 이게 뭐 포털이나 이런 데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의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상위의 검색을 하려면 광고를 제외한 영역에서 보통 인기 여기 탭이 있잖아요. 맞아요. 인기도 순, 저가격 순, 고가격 순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인기도라는 거는 아마 많이 팔렸던 구매 횟수 플러스 후기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수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검색에서의 광고라는 건 사실 이런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1차적으로는 컨텐츠를 잘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바버리를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어온 올해 꼭 살 것 같아요. 뭔가 이 체크버버리. 사세요. 이 체크버버리의 상품을 딱 올렸는데 그 검색했을 때 저희가 자동으로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쇼핑몰 저희가 각자 다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애는 상품명을 가을바람처럼
점 바바리 뭐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그죠? 포명 참 독특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네. 감성 이게 네. 코드가 있어요. 네. 쇼핑몰마다. 얼마 잘 팔려 바바리. 그렇죠. 네. 아니 저녁롤 이런 거 뭐 그런 맞아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감성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상품명을 지어놨을 때는 체크 바바리 안 검색해서 나와요. 나올까요? 네.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가을날 같은 바바리 뭐 이렇게 치면은 뭐 뜨겠죠. 단독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의 상품을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컨텐츠를 일관되게 구성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 거기에는 이름 있죠. 뭐 가격표도 있을 거고요. 가격표도 사실은 되게 전략적으로 자 보통 소비자가가 있고요. 실제 판매가가 있고요. 뭐 신상 5%, 뭐 신상 그런 거 10%. 쿠폰들이 되는 것도 있죠. 네. 이것들도 뭐 요즘에 보시면 이제 쇼핑 검색 같은 데는 가격 순으로도 볼 수 네.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좀 저가도 잘 보이잖아요. 근데 뭐 비슷한 퀄리티 동일한 상품이라면 저가로 보이는 게 더 잘 그렇죠. 보여지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 가격 제일 대표 가격을 뭘로 보여줄 거냐도 대부분 그 어드민에서 세팅이 돼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로 세팅해 놓으면 저는 계속 저기 고가로 검색에 네. 저 뒤에 뒤에 있겠죠. 현재 가격으로. 그렇죠. 그런 거.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 하는데 네. 사진이 있는 컨텐츠가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있는 게 더 올라가고요. 사진을 퍼온 게 있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찍은 거? 네. 네. 사진에 메타 태그라는 그런 정보값이 다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캡처해 오거나 이런 것들은 네, 후순이에요. 훨씬 더 복잡한 로직들이 여기서 내 네이버의 뒤에는 저 하나는 어, 우리가 모르고 컴퓨터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전혀 모르고 요즘 있는 아는 상황이구나. 그 로봇, 네. 이 로직이 그 돌아가는 로봇이 있어요. 네. 검색 로봇이 음.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 로봇이 계산을 일을 하고 해. 너 먼저 보여줄까를 막 계산하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말한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다 통합해서 네. 딱 결과값을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남자친구 부모님 처음 인사 갔는데 네.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는 좀 이렇게 단정한 옷을 좋아해. 뭐 좀 좋아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 팁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취향을 맞춰서 가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봇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치 로봇의 취향. 로봇의 취향을 파악하고 로봇의 취향에 맞게끔 컨텐츠 설계를 해주면 더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을 받고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돈을 주고 그 영역 자체를 판매를 매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본인이 팁이 또 생겨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저녁 놀점 바바리 체크 바바리 예? 이게 했더니 뭐지?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검색이 안 나와? 다른 상품은 다 나왔는데 왜 내 건 안 나오지? 그랬더니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경험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컨텐츠라고 표현하는 이 텍스트,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영역들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던 시장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왔을 때 시장 사입의 이름을 쓸 거냐 아니면 나만의 이름을 쓸 그렇지.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쵸. 네. 사입해서 왔는데 네. 그대로 똑같이 쓰면 가격 비교가 겁나 많이 되니. 가격 비교 그러니까. 사이트 네. 다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너덜너덜해졌다니까. 그래도 내가 가격을 100원이라도 싸면 그 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페이지로. 네네네네. 그 옷에 힘을 있고. 근데 이제 내 쇼핑몰이 훨씬 더 이제 탄탄한 쇼핑몰이면 가을날로 바꿔야죠. 그렇죠. 네. 검색에 그렇죠. 안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네네네. 마치 우리만 파는 것처럼 네. 우라님이 너무 집중해서 듣고 계시네. 그러면 매일 런칭하실 분처럼 지금 당장 런칭하시네. 나는 지금 눈에서 레이저 쏘고 네. 나는 지금 곧 하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네. 내가 여기서 좀 배워서. 네네. 사실 이런 이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좀 다르죠. 사실 이게 그렇죠. 수입이 달라요. 강의할 때 네. 보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이 눈동자가 궁금해요.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근데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궁금합니다. 이런 나는 이런 디테일을 너무 알면 이제 음. 그 보여주는 컨텐츠가 다 폐업이 안 보여. 그렇지. 이런 걸 알면 이거는 저기 알바가 했구나 막 이런 어쩐데? 거.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고 처음에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광고비를 들여서 최소한으로 뭐 일단 게이트웨이를 뚫어서 사야 되는 어떤 상단에 보여주는 내 브랜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할 때도 아까 입찰 형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광고 예산이 좀 여유로우면 당연히 체크 바바리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바바리를 치는 바바리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많잖아요. 그쵸. 대신 그만큼 니즈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솔리드 바바리만 파시고 체크 바바리, 솔리드 바바리 다 파실 수도 팔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두 개를 다 그러니까 니즈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비싸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일반 키워드라고 표현하는 게 뭐 그러니까 명사 같은 거죠. 그렇죠. 바지, 치마, 티셔츠 이런 티셔츠 거. 이거는 뭘 사기 위해서 있어요. 검색하는 네.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사진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자료가 필요해서 네, 네, 네. 이렇게 일반 키워드, 일반 명사 쪽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 여력과 얼마나 내 상품과의 나만 털리는 연관도를 거죠. 어디까지 좁힐 거냐. 근데 또 너무 좁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라운 계열의 체크 바바리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체크 들어오세요. 바바리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 그랬더니 아무도 안 아무도 들어. 안 바바리를 하루 동안 만 나는 명이 광고 검색을 예산이 하는데 남지. 네. 바바리는 하루에 10,000명이 검색했는데 브라운 체크 바바리 했더니 하루에 10명 검색해. 근데 저희가 그냥 쉽게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호객 그 행위 명함 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 방문해 보세요. 하든 뭘 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그럼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항상 1%가 뭐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10,000명의 1%와 10명의 1%는 완전 단위가 다르잖아요. 구매 전환율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효율은 저희가 아무리 입으로 말씀을 드려도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너무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각각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케이스 때문에 바이 케이스 네. 너무 달라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담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이 브랜드마다 너무 다르죠. 네네네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실 거면 유료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셔야 더 적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공짜로 싸게만 하려고 하면 그 효과가 좋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효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바이럴 마케팅, 체험 마케팅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바이럴 마케팅 다 이제 뭐 아실 테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얼마 안 된 얘기는 아니지만 꽤 전통이 있어요. 몇 년 오래됐죠, 전부터 저거. 진행하는 건데 이 카페 또는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어떤 제품을 써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체험단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하라고 권유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상품마다 차이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후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상품만 있으면 이게 좋은 건지 잘 팔렸는지 어떤 상태로 돼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한 것처럼 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거의 95% 이상은 다 물품이나 제품 협찬을 하고 올려주시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네. 그걸 이제 광고비 대용으로 쓰는 것 같던데요. 지금 사이트들 또 홈페이지 자사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스포츠 의료 쪽을 했었으니까 그런 데가 지금 1년 동안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스포츠에 관련된 저기 뭐 체육관 같은 네, 거나 네. 이런 데 있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 이제 선생님이나 강사한테 주고서 그 사람이 그거 입고서 운동하거나 그 수업을 하거나 했을 때 선생님 잘하는 선생님이 입은 옷은 예뻐 보이니까 그 일종의 PPL인 거죠. 그렇죠. PPL의 온라인 컨텐츠화와 이제 체험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카페 블로그 뭐 이런 것처럼 다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영역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보여지는 거 말고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제가 뭐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들었는데 제일 쉽게 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나 되게 절친한 믿을만한 오랫동안 나랑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야, 나 핸드폰 이번에 저걸로 바꿨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신뢰를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추천할 때 그래서 왜 연예인이 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쵸, 그쵸. TV에 보여주는 쟤는 자타공인 타인공인 뭐 그냥
온라인에서 굉장히 패션에 대해서 뭔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 그치. 트렌드가 있어. 물론 당연히 예쁘기도 할 거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구매 전환을 끌어가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1차적인 거는 뭐였냐면 예전에 1차 바이럴은 예전 초창기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커피는 어떻게 해서 좋고 뭐 무슨 맛- 설탕이 네. 몇 프로 들어가고 뭐 이게 되게 괜찮은데 맛있고 뭐 좋은 성분을 썼고 그러니까 보도 자료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쵸, 홍보 자료 만들어 놓은 거를 브로셔 갖다가 똑같이 근데 대신 그거예요. 나눠주는 걸 대신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퍼가 나르는 그렇죠. 퍼나르는 형태. 그거를 뭐 자사몰에서 보기 깊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블로그를 블로그에서. 처음에 1단계는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퍼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게 리딩을 해나가는 그 팔로워가 많은 블로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명 파워블로거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이걸 좀 퍼가 주세요. 대신 뭐 제품을 드릴게요. 뭐 초기에는 다시 진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컨텐츠가 똑같은 게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도 똑같이 광고네 TV에서 CF 본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바이럴 구전 효과로서의 이 신뢰를 그렇죠, 끌고 가지 그렇죠.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체험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체험형도 그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광고주라고 표현하는 그 제품을 협찬하는 브랜드에서 원하는 메시지로 많이 써줬어요. 근데 이제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누구나 하죠. 써보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제품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분명히 아닌 부분도 있는 건데 너무 예쁘지만 66 이상 입으면 안 예뻐. 이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옷이. 그럴 수 있죠. 디자인상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네,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를 막 6677 입어도 다 예쁘다고 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브랜드에서 자기 브랜드 나쁘다는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만들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콘텐츠를 올리면 파워블로거도 자기 팔로워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체험 후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최소한의 어떤 이런 장점 부분은 어필해 주세요는 이제 구현을 하지만 그렇죠. 가이드가 있어요. 네, 가이드는 있어요. 그 가이드가 지금 말한 뭐 기본적인 좀 이번에 이 제품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고객한테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인공 포인트는 짚어주지만 체험에 대한 개인적인 그 감상에 대해서는 이제 되도록이면 존중을 해줘요. 그렇죠. 그 파워블로거들이나 혹은 일반 체험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아까 전 단계에서 얘기했던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닌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런 컨텐츠가 광고인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있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소송 같은 이제 것들이 거의 달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제목을 이제 문제가 받아서, 생겨서 네. 소송들이 생기고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썼는데 만약에 걸린다. 근데 이거는 뭐 비용을 주고 광고를 집행한 거다. 그랬을 때 당연히 더 그렇죠.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거죠. 일종의 페널티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그 부분이 써 있고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시더라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정제된 컨텐츠들이다 맞아요. 예. 라고 그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그 만들어 놓은 컨텐츠랑 그거는 굉장히 이 상품을 상품의 장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페이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열어본 사진은 그 현실적인 사진들을 많이 찍어 놓으셨으니까 그것도 그 내용을 좀 차지하더라도 그 사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의 효과는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광고의 이제 방법들, 그다음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게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모르겠으나 자, 마지막에 그러면은 온라인 광고를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온라인 광고를 잘할 수 있나요? 이거 핵심인데? 네. 그래서 원래 이 마지막에 있는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 다른 법들. 그 잘하는 법이라고 하면요, 솔직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전문가한테 맡기면 제일 왜냐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좀 시간을 투여하셔서 아시면 훨씬 좋겠죠. 근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맡기더라도 본인이 조금은 그래도 알려고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악의적으로 하는 대행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아무래도 1억 쓰는 광고주가 있고 100만 원 쓰는 광고주가 있으면 집중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많이 그러면 다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혹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 광고 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나 브랜드 그렇죠. 오너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자꾸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인풋을 주고서 그렇죠. 아웃풋을 얻어오는 거. 그렇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자꾸 전달해줘야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을 원하는구나,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길 원하는구나를 아는데 그냥 맡겨놓고 밑도 끝도 없이 입구가 잘해주세요. 쉽지 않은 거죠. 돈이라도 많이 주면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근데 돈도 조금 주면서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제일 무서운 말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네. 미용실에 가서 쓰는다. 네. 알아서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머리 다시 길면 되는데. 네. 쓴 돈은 다시 돈은 안 돈을 들어와. 해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그렇게 막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막 악의적으로 잘못되게 하는 경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예쁘고 좋은 조건에 뭔가 하려면 제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보를 찾아야 봐야 되는 거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예쁜 거 하고 싶으면 그들이 추천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미묘하게 취향이 이거랑 달라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는 거랑 제가 조금 발품을 팔아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행사를 쓰시는 것도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솔직히 국내 대행 시스템이 대행사가 돈을 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특히 키워드 광고 이런 데서는 없어요. 현재는 네, 현재는 굉장히 들으시면 깜짝 놀고 예를 들어 100만 원, 1000만 원 써도 대행사는 몇십만 원 못 가져가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나를 잘 쳐먹고 그러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물론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런 구조, 그러니까 약간 체계화된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대행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직접 상담해보시고 문의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진행할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 하다 보면 보험에서 전화 오듯이 광고에서도 그쵸. 엄청 전화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저 업체가 저걸 잘 봐가줄까? 뭐 내원단을 들고 튀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쵸, 박지도 않고 나중에 다 박았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광고회사도 여기 이 사람이 전화 받는 게 이게 진정 광고회사인가? 그리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광고회사를 찾아야지?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뭐 네. 오는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너무 많이 오죠. 사실 법인이나 쇼핑몰 도메인이 오픈되는 등록만 순간 되는 미친 듯이 와요. 네. 왜냐면 매일 모니터링 하거든요. 오. 전문 업체들에서. 근데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요. 솔직히 다 좋다고도 못해요. 네. 이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통화를 조금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쪽에서 내 브랜드를 파악하고 얘기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통화를 해서 1차 필터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류도 제작하실 때 샘플링 하시지 않나요? 네네. 그 샘플처럼 저희도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한 제안서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예산 너무 작은데 제안서 달라고 하면 좀 화나죠. 화나긴 하지만 전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기여하기 위한 그 어떤 나의 자세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한 제안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좀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데 뭐 간단한 제안서 혹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화를 조금 해보시면 얘가 피드백을 주는 거에서 1차적으로 대략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저희처럼 전문가 집단한테 좀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죠. 맞아요. 네. 안전장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는 일단 검색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검색이 된다고 다 좋은 업체도 아까 아니고. 그분들이잖아요. 파워링크. 그분도 검색 그치.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일단은 어쨌든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각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광고를 잘할까 이런 거는 그 자기 사이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본인이 하실 건지 직접 하실 건지 아니면 대행사에 맡기실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신 다음에 애매하고 모르면 대행사에 이제 샘플 개념 또는 이제 그 아주 소규모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본인도 자사에서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셔야 내용도 알고 금액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이 정도는 해보셔야 광고를 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맡기고 얘가 사기꾼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보다는 네 한번 소규모라도 해보시고 나도 해보고 저들도 해보고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해서 이제 그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제 여쭤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궁금하신 사항들이 적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내용 중에 거의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거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주신 질문 내용을 저희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쇼핑몰 제품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관리비의 책정 기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광고비를 어느 정도 광고비를 쓰면 되겠는지 네가 궁금한 거죠. 내가 쇼핑몰을 뭐 현실적인 예를 들어 뭐 매출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5천만 원, 뭐 한 1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매출 대비 규모 광고비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광고비 집행하면 되는지 뭐 이런 기준들이 이제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좀 적정을 할까요? 일단은 형편껏이에요, 형편껏. 근데 적어도 시작을 했을 때 그냥 키워드 광고라고 일단 예시를 드릴게요. 네네. 키워드 광고를 시작을 하셨으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 부분을 내가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3개월 정도 일단 가볼 수 있겠다. 혹은 뭐 30만 원 정도는 가볼 수 있겠다. 보통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서비스나 상품의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광고가 좀 키워드 광고가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쓰면 적어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매출로 받을 수 있는 게 순익은 아니에요. 그냥 단편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를 쉽게 많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다른 광고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썼는데 내가 얼마를 벌었다를 바로 볼 수 있는 데일리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 3개월 정도 사실 이 작업을 3개월 정도는 해줘야 이 키워드가 우리랑 어느 정도의 입찰을 했을 때 적절한 매출을 갖고 오는지를 사실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광고라는 것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TV에서 광고 한 번 봤을 때는 아무 기억도 못해요. 근데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 그때부터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한 번에 일주일에 갑자기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써서 확 많이 그때 미친 듯이 10번 이상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꾸준히 계속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가 일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광고를 나는 광고 안 하고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계세요. 네, 계세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팀도 그래요. 거의 광고 광고 안 하고 하잖아요. 할수 있어, 광고를 이런 거랑 전혀 뭐, 안 해요. 뭐 인스타나 뭐 페북만 해보지 뭐 요 정도. SNS 네. 위주로 해서 하고 등록자인데 등록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채널들 이용할 수 있어요. 자기의 페이스북 페이지, 브랜드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혹은 뭐 블로그 같은 거 카페 만들 수 있죠. 네네네. 카카오 옐로우인가 옐로우 페이지. 네, 뭐 이런 것들 만드실 수 있죠. 그거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일단은 시도해 보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한테 PPL 한 거잖아요. 제품 공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광고비예요. 맞아요. 왜? 광고비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당장에
이제 아주 소량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체험도 되고 내 브랜드 인지도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나눠주면서 재고를 좀 줄이는 분. 돈으로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 제품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 가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입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스포츠 쪽이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꾸준히 0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만 좀 다른 거죠. 어쨌든 그분들도 광고비를 집행을 하시는 상황이죠. 광고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광고비인 그쵸, 거고 맞아요. 나중에 조금 더 브랜드가 지났을 때 솔직히 그쪽에 계시는 그 몇 분한테 예를 들어서 20분한테 그 티칭하시는 분들한테 준 비용 대비 리턴에 대해서 뭐 그 뭐라 할까 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연습하는 연습장마다 뭐 할인 쿠폰 주셔서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튜디오마다 쿠폰을 줘서 들어오는 유입에서 매출을 체크하시지 않는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짜리 10개를 뿌렸어요. 그럼 20만 원을 어쨌든 옷으로 제공했는데 내가 이걸로 20만 원 벌었는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광고의 일단 장점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데이터가 보인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점검은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얘로 바꿔볼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실 이 돈을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올 수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한다도 답이 아니고요. 맞아요. 무조건 한다도 답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새로운 쇼핑몰과 브랜드들이 런칭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아무런 그 경로가 없이 내 거가 브랜드가 알려질 거를 기대한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이고요. 저기 과일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걔는 익으면 떨어진다는 어떤 그 믿음은 있지. 망고 불변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게 농익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중간에서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없던 후드 시장을 키웠는데 대형 브랜드에서 후드 만들면 중간에서 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고민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SNS 채널로 먼저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정말 꾸준해야 돼요. 왜냐하면 SNS가 예전에는 사실은 좀 또이또이하게 사진 예쁘게 잘 찍거나 조금 키워드를 잘 잡아서 컨텐츠를 만들면 잘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고도화된 사람들이 많은 전문 업자와 전문 업자들. 업자가 아님에도 전문가이신 그런 반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루에 잠깐씩 이렇게 사진 하나 올리는 걸로 안 돼요. 뭐 미스코리아급 외모로 네? 누가 봐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쉐입의 이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지속적으로 않는 오빠 뭐 이러면서. 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다 지나가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게 브랜드를 보여주거나 장점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브랜드 안에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걸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계산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지. 제가 키워드 광고 50만 원 돌려서 한 달 돌려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매출과 이거 누군가 한 명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시급과 월급이 50만 원이 안 될까라고 이걸 할 동안 다른 할 일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보시면 내가 지금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 돈으로 차라리 이 친구는 다른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콘텐츠를 그쵸. 더 잘 만든다든지 뭐 옷을 더 패키징을 잘 좀 술식을 해야 되는지 예, 네. 뭐 배송을 좀 빠르게 해줘야 된다든지 CS. 네. 그래서 그 계산을 중요하죠. 네 정말 잘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을 되게 간과하시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만 잘 만들면 다 된다. 네. 뭐 상품만 좋으면 맞아요, 된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안전 아니죠. 네. 네. 저희 알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수분들이 정말 고퀄로 좋은 가격으로 만들지만 결국에는 참 슬프게도 저희 같은 업자가 붙어서 광고 잘하는 애가 잘 판다는 결국에는 결국에 노출이 제일 중요한 거죠. 1차는 살아남아야 되는 네. 거고요. 그 계속 투입하고 누군가 사람이 쓰는 것도 리소스고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시고 그 안에 내가 뭘로 접근하는 게 유리할지는 꼭 계산을 해보시고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쭤봤던 질문 내용이 이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은 광고비를 어느 정도 그 가이드를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되냐? 이제 같은 다 맥락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되게 나올 법한 질문이긴 하지만 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좋은 대행사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살짝 대답은 하셨어요. 대답을 했는데 응,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걸로. 응. 문의하세요. 저희 쪽에 문의하시고. 우리 수강님한테 문의하시면 네. 또 네. 잘 연결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중간에 띄워먹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그런 부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연결을 해드리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으니 이런 것들을 또 해답을 저희가 드렸고 오늘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뜬구름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는 충분히 좀 해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있으니 계속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카페랑 또 이제 팟캐스트 이런 것도 좀, 유튜브. 유튜브는 요즘 너무 많이 이제 많이 들으시죠. 그래도 구독, 좋아요. 네네네. 나 담당이잖아.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